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우선 연 끊기까지 정말 오래된 세월이 쌓였고 자잘한 일들이 많았지만 몇몇 큰 일과 최근 결정타 때문에 전 지금 아빠랑 아예 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전 제 기억이 남아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빠가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주 어릴 때, 5살 이하 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줄 알게 된 7살 때부터는 쭉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항상 능글맞게 좋다 어쩌다 표현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셨던 것 같은데 그거 아시나요? 싫은 사람이 계속 치대니까 좋긴커녕 더 싫은 느낌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저한테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쩌겠나요. 아무리 해도 너무 싫기만 한걸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는 제가 남자를 싫어해서 그런 줄 아셨고 그렇다고 말하고 다니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좀 그런 줄로 아시긴 해요. 아무튼 어릴 땐 이유 없이 아빠를 싫어하는 제가 되게 이상한 애인가 싶은 마음도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뒤늦게서야 어느 정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전 정말 싹둑 자른 듯이 기억도 없는 일이라 몰랐는데 제가 어릴 때 아빠가 다른 지방에 가서 일을 하느라 집에 없으셨답니다. 그것도 동생이 4살 때라고 했으니까 전 6살 때입니다. 그 정도면 아빠가 집에 없었다는 걸 어렴풋이는 알 법도 한데 아예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듣고 나서도 전 들어서야 그런 줄 알지 저한테 있는 기억은 없었거든요. 아무튼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랑 보낸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아빠에 대한 기억이 좋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표현도 하시고 장난도 많이 치신다고 했는데 정말 말만 그럽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약간 자기 좋을 대로만 관심 갖고 정작 실질적인 건 전혀 안 챙겨준 스타일이랄까요. 어디 한번 데리고 놀러 간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학교 생활이나 뭐 그런 것도 관심 가져준 적 단 한 번도 없어서 오죽하면 제가 몇 반인지도 모르고 그러셨어요. 그냥 이게 큰 잘못이라기보단 이런 식으로 정서적 유대감이 없다 보니까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진 그래도 연 끊을 정도는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제가 되게 나쁜 년 같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렇게 어린 시절 내내 그냥 아빠랑 어영부영 지내다가 점점 제대로 마음이 틀어진 건 고딩 때부터입니다. 사실 커가면서 느낀 게 저희 아빠가 생각보다 정말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는 제가 뭘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늦게 들어와도 뭐라 안 하고 염색, 귀뚫기, 친구랑 놀기 이런 거 아예 터치 안 하니까 보수적이지는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였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저한테 한 얘기지만 자기는 부모랑 자식이 절대 평등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무조건 부모가 잘못해도 자식은 죄송합니다 하고 참아야 하는 그런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부모가 자식을 손찌검해도 그냥 맞고만 있어야 되냐 라니까 그렇대요. 특히나 제가 여자 자식이라서 더 그렇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가치관이나 사상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냥 단지 저랑 말 자체를 잘 안 하고 터치도 안 하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었네요. 애초에 사람 성격 자체가 저랑 너무 안 맞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간적으로 안 맞는 걸 떠나서 저는 이제 점점 머리도 크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개방적인 성격과 가치관을 갖게 됐는데 아빠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것저것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하루는 가족들이랑 다 같이 외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종업원들이 약간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음식이나 먹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쟤네는 어디서 왔을까? 피부 되게 까맣다. 야, 저런 애들이 돈을 덜 받아서 많이 쓰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도 한국어 다 할 줄 아실 텐데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엄마를 몇 번 말리다가 계속 그러니까 좀 짜증내는 투로 그만하라면서 저 사람들이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듣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외국에 유학이든 뭐든 가서 그렇게 인종차별 받으면 기분 좋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알겠다면서 대충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나오면서 갑자기 아빠가 저보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엄마를 가르치려 하냐, 버릇이 없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엄마는 저희랑 서스럼 없이 친구처럼 지내는 분이라 뭐 엄청 서운해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잔소리 좀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말한 게 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는 본인이 더 화를 낸 거죠. 게다가 전 지금 봐도 제가 그닥 틀린 소리, 못할 소리 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빠는 그냥 제가 딸인 주제에 엄마한테 잔소리처럼 얘기한 게 버릇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전 억울하니까 내 입장은 이렇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애초에 아빠가 남의 말을 듣는 타입이 아니고 또 저도 약간 한성깔해서 밖에서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저를 해할 듯한 눈빛으로 보면서 삿대질을 막 하더라고요. 때리진 않았는데 진짜 손 올라가고 이런 게 거의 손찌검하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밤인데 골목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그것조차 민폐라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화난다고 왜 자꾸 소리 지르느냐, 이런 걸로 싸우느라 끝도 없이 싸웠습니다. 그러고 집 도착해서 그때 제가 한참 입시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매일 사니 뭐니 하던 때라 도착하자마자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집을 뛰쳐나와서 거의 세상과 단절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건 그냥 제 멘탈이랑 우울증 문제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크게 싸운 것도 정말 오랜만이고, 제 입장에서 아빠랑 저 사이에 큰 불씨 중 하나였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남는 일이었거든요. 참고로 그때 아빠는 자기 화 삭힌다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직 모를 겁니다. 아니, 애초에 제가 우울증 있는 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은 엄마랑 동생이 말리는 바람에 그냥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아예 모르는 척 살다가 시간 지나면서 점점 풀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좋은 관계가 되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치던 장난이나 먼저 말 걸고 그런 것도 거의 없어진 게 딱 이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어쩌면 사소하고 어쩌면 클 수 있는 크고 작은 마찰이 종종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참고 살았죠. 어쨌든 가족이고 싫고 안 맞긴 해도 또 술 먹고 손찌검 한다든지 바람이나 도박을 한다든지 하는 결정적인 잘못은 없으니까요. 그냥 안 그러는 게 어디야 하는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우릴 위해서 돈은 벌어다 주니까. 물론 능력이 없어서 맨날 돈 없다 어쩌다 하기도 하고 저도 이것저것 참고 살긴 했습니다. 그래도 돈 버는 게 힘든 건 아니까 여기까지도 내가 참자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크게 터지게 된 게 최근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만 힘든 것처럼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힘든 건 저희 엄마입니다. 왜냐면 아까 저한테 별로 잔소리, 터치 안 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안 할 뿐이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항상 엄마한테 화를 냅니다. 네가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지, 못 시키니까 버릇이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애를 엄마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돈 벌어야 해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자기가 집안일은 거들지도 않는 바람에 청소, 설거지, 빨래 다 엄마가 하고, 그 와중에 나름 저희 챙기려고 노력하신 거 저희는 다 알거든요. 솔직히 이건 제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밖에 나가면 저랑 동생이랑 되게 똑부러지고 예의 바르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자기 할 거 알아서 잘 챙겨서 어릴 때부터 꿈 찾아서 알아서 성적 잘 받고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다 하는 타입입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이 정도라도 크게 된 거 다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엄마는 성격이 소심하고 유해서 그냥 자기가 다 참는 타입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엄마를 갈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저희한테 할 말 못할 말을 다 엄마한테 했습니다. 돈 없는 거 사실 자기가 못 번 탓도 큰데 항상 엄마가 돈을 허투루 써서 그런 것처럼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 저랑 동생 키우느라 자기가 모아둔 돈까지 다 쓴 거고 그나마 쓰는 거, 화장품, 옷. 이것도 많은 편이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저 정도야 뭐 싶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몇 번씩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 게 다거든요. 오히려 그것도 아빠가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많이 참은 게 다 보여요. 자꾸 못 번다고 해서 얼마나 못 버나 싶을까봐 말해주자면 저 소득분이 그거 1등급 나옵니다. 물론 굶고 그럴 정도는 아니긴 한데 특히나 지금 상태는 많이 힘들고 당장 모아둔 돈도 없어서 100만 원에서 200 정도라도 급하게 필요하면 빚져야 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는데 그냥 늘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는 여전히 일하고 오면 힘들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나라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경상도 아빠입니다. 심지어 집안의 유일한 남자라며 떠받들리면서 산 자기 말이 다 맞고 남 귀한 줄 모르는 고집 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이미 마음이 떠 있었겠죠. 이미 예전부터 저희 다 나가고 나면 이혼하실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혼할 일이 생긴 거죠. 사실 엄마가 나이에 비해 좀 젊게 하고 다니시는 타입이거든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 저보다 마르고 핏도 잘 받고 저 엄마랑 옷 같이 입어요. 아무튼 그런 분인데 어쩌다가 직장에서 SNS를 해보라고 권유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가볍게 시작하셨는데 점점 재미를 붙이시더니 자기 사진도 올리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런 거 좀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헌팅하는 그런 메시지 오는 거 아시죠? 근데 그런 게 몇 번 쌓여서 아빠가 바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걸로 최근에 많이 다투셨나 봅니다. 사실 자세하게 쓰기 좀 그래서 생략한 게 많은데 아무튼 대충 이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딱 어떻냐면 엄마는 원인 제공은 했지만 잘못을 안 한 건 아니다. 절대 바람 뭐 그런 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화내는 거 그냥 아빠가 보수적인 거다. 아빠는 내 입장에선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냥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하시는 거고 역시나 보수적인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됐고 결국 최근에는 이 문제로 계속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혼하자 난리를 치게 된 겁니다. 근데 너무 속상한 게 그나마 저는 이제 성인이고 보기 싫으면 밖을 나가던 자취방으로 가던 하면 되는데 동생은 이제 고3이고 한참 입시 중인데 그런 것도 일절 상관 안 쓰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쁜 겁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아빠도 아빠지만 엄마한테도 좀 많이 실망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큰 건 아빠였습니다. 왜냐면 둘이 싸우는 건 그냥 내 할 바 아니고 둘이 해결할 문제다 하고 말면 되는데 솔직히 엄마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참고 조곤조곤 말하는 타입에 대드는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빠가 항상 화내면 먼저 손 나가고 소리 질러서 온 집이 그 소리로 가득 차는 거죠. 그럼 그 소리가 저희한테도 들리고 무시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거든요. 저마저도 그게 너무 힘든데 동생은 어떻겠나요? 근데 동생도 엄마 닮아서 자기가 참는 성격인 바람에 그냥 애가 포기한 채로 참고만 있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집에 있는데 또 싸우길래 그냥 제가 폭발해서 막 대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말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싸우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제발 소리라도 지르지 말아라. 지금 아빠 너무 흥분한 것 같다. 지금 좀 누르고 나중에 제대로 이성 있을 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저한테도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손 올리지만 않았지 이미 이것저것 다 던져놓아서 폰이며 선풍기며 막 박살나 있었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게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나서 둘이서 핏대 세우면서 싸웠습니다. 사실 이날 저도 못할 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후회하진 않습니다. 말이 거칠긴 했어도 전부 제 진심이었고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아까 자식이랑 부모는 평등하지 않다 이런 말도 이날 한 겁니다. 아무튼 그날 아빠가 먼저 나는 너 같은 딸 필요 없다. 이제 너는 어차피 성인도 됐고 그냥 나가서 살아라. 앞으로 나는 너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미 그럴 생각이었고
더 이상 아빠가 제 존재 자체에 신경을 껐으면 할 정도로 싫은 상황이라 그러자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대판 싸우고 지금까지 영 끊게 된 겁니다. 이후로 아빠가 그나마 내주던 휴대폰 요금까지 전부 끊어버린 바람에 경제적 지원 하나도 안 받습니다. 대학 다 제가 성적이랑 국가장학금 받아서 냈고 자취방도 대출받아서 냈습니다. 그 외 생활비는 엄마한테 조금 받거나 다 제가 알바한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너무 쪼달리고 힘들어서 요즘 제가 제 스스로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참자, 참자입니다. 말하자면 더 많은데 너무 가정사고 길어져서 이 정도만 적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서로 싫은 감정인 채로 끝나버린 거면 그래, 아빠 없어도 잘 살면 되지 뭐 하고 그만인데 최근에 아빠가 자꾸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생전 그러지도 않던 사람인데 말이죠. 저 돈 문제나 정말 필요한 연락 말곤 아빠랑 카톡, 문자, 전화 등등 일절 한 적 없습니다. 저도 걸 일 없고 아빠도 안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싸우고 나서 거의 도망치듯이 대학 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올라온 날 이후부터 한 2주째 하루 이틀꼴로 계속 카톡이 옵니다. 내용은 미안하다, 잘 있냐, 밥은 먹었냐 이런 내용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너무 갓짱기만 합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아빠 연락 보면 기분이 급 바닥만 치고 미안한 마음, 후회 이런 것도 분명 들 법한데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는 동생이 얘기해줬는데 어쨌든 저렇게 싸우고 나서도 난 이혼했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계속 하지 말자고 하는 중인가 봐요. 그래서 엄마를 끌고 부부 클리닉을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서 자식들한테 잘해야 된다. 당신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 뒤로부터 생전 하지도 않던 짓을 저랑 동생한테 하는 중인 겁니다. 저는 이 이유마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던 건 듣지도 않다가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또 일이 이렇게 파고까지 와서야 수긍하고 노력한다는 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매정하고 사이코 같은 건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폐륜인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다른 아빠에 비하면 우리 아빠는 양반인 건데 내가 너무 높은 기준으로만 생각하나. 그래도 아빠 대접은 해줘야 하나. 어쨌든 이렇게 와서라도 가족 다시 뭉치게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내가 너무 매정하기만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제3자가 보기엔 어떤지 싶어서 글 남겨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 같기도 하네요. 그냥 답답하기도 해서 적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 같은 상황 겪고 있는 분이나 겪었던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며칠 후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후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3년 연애하고 결혼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술이 취해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따라 집 앞으로 마중이 나가고 싶더라고요. 집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20km의 거리를 직접 운전해서 왔더라고요. 미친 듯이 화를 냈고 네가 무슨 일 나는 건 상관없지만 너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상황을 왜 모르냐고 며칠 무건수행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만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비판하고 비난할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대화로 사건이 종료되었죠. 그 뒤로 2달 만에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일 대학교 동기들을 만나기 위해 지방으로 갔습니다. 당일날 저녁만 먹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술을 한잔하게 되면서 집에 돌아올 수 없게 되었죠. 남편에게 상황을 전달한 후 저는 마음 편하게 동기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10시쯤 자겠다고 연락이 왔고 의심하지 않고 알겠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무섭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공기가 다르고 느낌적인 느낌이 다르더군요. 화장실, 주방, 거실, 옷방, 뭔가 말끔하게 치워져 있는 느낌, 알 수 없는 묘한 공기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날 남편이 출출하다며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했는데 냄비만 나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뒷정리를 잘 못해요. 가스레인지 사용하면 밸브 안 잠그고 그날도 밸브 안 잠궜을 것 같아 잠가야겠다고 확인을 하니 잠겨 있더군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눈에 라면 봉지가 들어오지 않더군요. 뭐지 했어요.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침구류 정리도 되어 있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다 했죠. 화장실에 휴지거리 위에 여성용품을 올려두었는데 그것이 화장실 수납장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손 안 대는 사람인데. 그리고 샤워기 및 비누대에 모르는 비누가 올라와 있더군요. 제가 세안 비누 사용을 다해서 비누망과 함께 아침에 버린 기억이 확실한데 쓰던 비누가 망에 올려져 있더군요. 그 비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를 걸어 어제 라면 먹었어? 라고 물으니 아 걸렸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고 쓰레기 회사에서 버렸어. 라고 하더군요. 제가 편의점 음식 먹는 걸 싫어해서 거짓말했다고 하더군요. 비누가 뭔지 물으니 뭔 비누? 라고 말하며 자기 의심하냐며 약간의 화를 내더군요. 사진을 찍어 보내주니 자신의 발비누라고 하더군요. 발비누를 사용하고 걸어둔 것을 봐서 그렇구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외도를 많이 하여 어머니가 의심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도 그 영향을 받아 예민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아무 일 없이 4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분리수거를 하러 갔고 핸드폰에 톡이 울리더군요. 남편 핸드폰은 남편이 할 때 제가 빼서 톡에 재미있는 거 있나 하고 장난치듯이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비번도 알고 있고요. 어제도 대수롭지 않게 톡이 울려 톡을 봤죠. 회사 사람들과 주고받은 톡들이 있더군요.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사친, 저도 아는 여사친 톡이 있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내용을 확인하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하냐고 남편이 먼저 여사친에게 물었고 여사친에게 한잔 하자고 했더군요. 자유부인이라며 집으로 오라고 했고 뭐 먹고 싶냐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여사친이 집에 뭐 필요하냐고 물었고 남편은 흔적 남기지 말자고 보냈더군요. 여사친은 마지막 손님이 안 간다며 기다려달라고 했고 남편은 신혼집 주소를 보냈죠. 그 시간이 10시쯤 되는 시간이었고 3시간가량 집에서 술을 먹은 후 여사친이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도착하면 연락 남기라고 친절하게 보냈더군요. 이 모든 상황을 알았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폰을 봤다고, 폰을 본 건 미안하다고. 그 친구랑 보낸 톡 내용 확인했다고 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폰을 본 것에 왜 봤냐고 약간의 화를 내더군요. 저의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실망했다고,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신뢰를 깨버렸다고. 나에게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큰 줄 아냐고, 왜 나를 속이냐고. 남편은 제가 그 여사친을 싫어하고 알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런데 여사친에게 신혼집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실망하고 절망한 감정을 남편에게 전달했고 저는 앞으로 예민해질 것이고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남편은 짧은 시간에 결혼생활 유지까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저에게 큰일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오늘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상이란 게 무섭습니다. 어제는 남편의 말에 어느 정도 믿고 있었는데 오늘은 남편의 말에 저의 상상이 더해져 무섭습니다. 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번째 사연입니다. 24살 현재 간호조무사로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일단 어디다 털어놓을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여기다 글을 올립니다. 제가 2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셔서 엄마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살았고 어릴 때부터 엄마 일 때문에 할머니가 거의 다 키워주셔서 할머니가 저한텐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엄마는 어릴 때부터 새로운 남자친구분들 사귀시면서 이 남자 저 남자들한테 아빠라고 부르라 했고 그중 한 아저씨는 엄마가 잠깐 외출하셨을 때 아빠라고 안 불렀다고 하여 방 안에 가둬놓고 손 찍어 마요. 그 뒤 엄마가 만나는 남자들한테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제가 5살 때까진 기억이 나서 그때부터 엄마한테 얼토당토 없는 이유로 많이 손찌검 당했고, 그 어린 나이에 엄마한테 모르는 모진 말과 욕들도 많이 듣고, 도망가면 잡아서 해하고 책상 밑으로 숨으면 발길질하다가 가슴을 세게 맞아서 피토한 적도 있어 할머니가 응급실 데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엄마한테 손찌검 당했었고, 지금 저희 엄마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셨고 제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웬 낯선 목소리가 언니, 큰언니 라고 누가 부르길래 놀래서 봤더니 엄마가 저랑 할머니한테 상의도 없이 지금 새아빠의 자녀들인 여동생 2명을 데리고 왔더군요. 너무 화가 났었는데 그냥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냈어요. 현재는 큰애가 지금 중2, 작은애가 초5인데 그 당시 큰애가 초등학생이었고 저랑 엄마 사이에 이간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도 이간질 시켜 제가 엄마랑도 많이 싸웠고 싸우는 도중 큰애가 저보고 언니가 엄마한테 속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면서 저에게 초등학생 주제에 조그만한 게 다그치더군요. 큰애한테 너무 화가 나 손찌검하고 제 손으로 큰애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고 왜 말도 없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집안에 불화만 생기게끔 하는지 엄마도 밉고 애들도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항상 제가 애들이 잘못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애들을 다그치면 엄마는 옆에서 저에게 넌 안 그랬냐 라면서 애들을 감싸고 애들한테 제 욕을 하고 흉을 보길래 할머니도 지켜보시다가 엄마한테 쓰니가 친딸이 아니라 데리고 온 애들이 네 친딸 같다. 왜 네 딸을 안 감싸고 걔네들을 감싸두냐. 애들 데리고 오더니 쓰니에게 대하는 태도도 변했다. 라면서 뭐라 하셨더니 엄마가 되려 할머니한테 화를 내면서 할머니께 큰 소리를 치더군요. 거기서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지금 새아빠에게 전화하여 당장 애들 데리고 가시라고 엄마도 같이 나가라고 말도 없이 애들 데리고 와놓고선 이젠 나한테랑 할머니한테 큰 소리치고 애들 편 들고 보기 싫다 하여 몇 달 뒤 엄마는 애들 데리고 아빠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에겐 너무 그 상황이 안 믿겨지고 저한테 마음의 준비란 시간조차 안 줘서 그 상황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제가 20살이 되고 엄마는 지금 새아빠와 동생들에게 저를 어느 대학 다니고 간호학과이고 지금 현재는 간호사라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저를 포장시키고 저한테도 거짓말을 시키더군요. 물론 엄마 입장에선 재혼하셨고 지금 새아빠네 친가 쪽에 무시 안 당하려고 저를 내세우면서 애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가 혼을 내든 제가 혼을 내든 제가 잘되고 잘해야 엄마 입장에선 애들한테 뭐라 할 수 있고 큰언니의 존재를 존경스럽게 엄격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애들 혼낼 때든 뭐라든 저랑 비교하고 작은애가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저한테 말하는 거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애들을 손찌검하면서 넌 지금 이 정도 받는 건 양호한 거야. 네 큰언니는 피토할 정도로 뒤지게 당했다. 너도 그렇게 당해볼래? 라며 저에겐 트라우마며 큰 상처를 그렇게 애들 혼낼 때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 번은 22살 때 1년 동안 엄마랑 연락 끊고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가끔씩 제가 아프거나 힘든 일 있거나 제 나이 또래가 엄마랑 팔짱 끼고 손잡고 지나가는 걸 보면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뭐하고 지내나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나중에 23살 때 먼저 연락을 하고 제가 찾아뵈러 갔었어요. 근데 지금 4개월 전에 애들이 저한테 조심스레 얘기를 하더군요. 언니, 이런 말 하면 언니가 상처받고 집에 안 올 수도 있고 이간질일 수도 있는데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언니가 왔다 간 뒤에 엄마가 언니 돈 떨어져서 용돈 받으러 온 거라면서 언니 오면 돈 많이 쓰게 되고 언니가 1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연락한 것도 아쉬워서 이제 나이 먹으니까 철들어서 연락한 거라고. 언니 가고 난 뒤에 엄마가 언니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셔. 이 말을 듣고 또 한 번 뒤통수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벙찌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애들이 과장시켜서 말한 거고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하길래 그럼 애들이 거짓말 하는 거냐고. 애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다 말하는 건데 엄마한테 믿음이 안 간다. 내가 엄마 보고 싶어서 온 거고 나이 먹고 철들어서 뭐가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보고 싶어서 온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섭섭하고 기분 나쁘다. 내가 자주 가서 돈 많이 쓰게 돼서 부담스러우면 이제 안 오겠다. 난 지금까지 용돈 달라고 먼저 말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지금 혼자 나와서 살고 있는데도 뭐가 부족하다 말한 적도 없는데 딸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장난식이든 뭐든 내가 가고 난 뒤에 뒤에서 말하는 건 어쨌든 흉보는 거고 나한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하고 아니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은 더더욱 애들 앞에선 애들 탓하지 말고 어른이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옆에 사람 탓하지 말고 나도 굳이 날 불편해하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고 너무 상처받아서 그 이후 지금까지 제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취를 한 지 거의 2년이 되었는데 내 집 새끼들은 내 새끼고 나가서 사는 새끼는 내 새끼도 아닌지 제가 먼저 연락해주기만 바라고 연락 안 하면 서운하다 그러고 되려 저한테는 밥은 잘 먹고 지내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말이라도 뭐 부족한 거 없는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잖아요. 제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저를 좀 걱정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데 최근에 며칠 전 새아빠 생신이셨는데 제가 너무 괘씸한 마음에 아빠께 생신 축하드린다는 연락도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할머니께 전화로 아빠 생신인데 연락도 안 한다. 곧 추석인데 연락도 안 해서 아빠가 서운해 하신다고 그랬더군요. 동생들도 아빠 생신인데 아빠한테 축하드린단 말도 안 해서 아빠가 기분이 안 좋으셨대요. 엄마는 제가 아빠한테 연락 안 드려서 엄마가 애들한테 아빠 생신인데 애들한테 뭐라 하지도 못했다면서. 솔직히 근데 그 집의 애들은 자기 친아빠인데 생신 축하드린다고 말 안 한 건 애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저희 엄마랑 재혼을 하셨으니까 아빠인 거고 저는 어렸을 때 아빠라는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저씨가 아닌 아빠라고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남이었다가 재혼했다고 하여 하루 만에 아빠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동생들도 저랑 배 다르고 성 다르고 제가 살아왔던 환경, 세월도 다 다른데 원래는 외동딸로 지내왔는데 하루 만에 갑자기 동생들이 생긴 거고 저한테 지금 만나는 아빠 먼저 소개시켜주고 몇 번 같이 만나고 동생들도 많이 만나보면서 저도 마음의 준비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무작정 동생들 데려와 놓고선 저한테 서운한 감정이 든다는 게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동생이 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랑 새아빠 사이에 태어난 막둥이 동생 2명 더 있어요. 딸 4살, 아들 2살 이렇게 있는데 몇 달 전에는 일 쉬는 날 주말에 와서 돈 줄 테니까 애기 2명을 저보고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진짜 저는 그래도 내 엄마니까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엄마가 저한테 하는 행동들 보면 너무 믿고 원망스러워요. 제가 태어난 게 죄도 아니고 제 있는 그대로인 모습이 아닌 거짓말로 포장한 제2의 저를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직장마저 속이니 하고 있는 일에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대학을 안 나와서 간호사가 아니라서 내가 창피한가 그냥 겉만 좋게 보이려는 장식품 같달까요. 엄마의 가치관에서 그 틀 안에서 휘말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엄마로 인해 저도 원치 않은 거짓말을 동생들한테 하고 심지어 현재 남자친구가 있는데 카톡 프로필이나 배경화면도 못 해놔요. 지금 새아빠분은 남자친구 있는 거 모르고 제가 간호사인 줄 아셔서 연애하고 놀러 다니는 거 보이면 안 된다면서 엄마가 조심시키셨거든요. 혹시나 아빠한테 남자친구 생겼다고 말하려면 같은 과인 남자다, 인턴이다 라고 남자친구 직업까지 속이라더군요.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요. 한 번은 너무 제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엄마한테 솔직하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속마음을 다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새아빠한테 동생들한테 진실을 말해버리면 엄마는 또 이혼하게 될 거다. 2번 이혼은 안 하고 싶다면서 그렇게 되면 세상을 등질 거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엔 본인 거짓말들로 인해 이미 커질 만큼 커진 사단을 뒤에 감당할 수 없으니 세상을 등지고 회피해버릴 거야 라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저를 앞세우면서 비교하고 숨기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거짓말로 속인다고 나중에 안 들킬까요? 결국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든 다 알게 될 진실인데 왜 굳이 저를 이용해서 자식이 아니라 도구 같아요. 엄마의 삶을 위한 행복을 위한 도구요. 그냥 연락을 안 한 상태로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되는지 아님 동생들한테만 제 힘들었던 심정들과 사실들을 다 말해야 되는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상황을 남편은 그저 어쩔 수 없는 걸로 시부모님은 제 팔자 탓을 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상처를 받으니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제발 제 글 좀 읽으시고 제 편 들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시댁에는 형제이고 저희 남편이 장남입니다. 저희 집 둘째가 고2고 시동생네 큰애가 고2라 동갑이에요. 시댁 저희 친정, 동선의 친정 모두 같은 지역이고 그렇다 보니 저희 집 애들이랑 시동생네 애들도 서로 연락하는 사이예요. 시동생네 큰애가 카톡 프로필로 이어팟 사진을 올려서 둘째가 물어봤는데 재난지원금 나온 거 부모님이 자기 몫이라고 줬고 그걸로 샀다고 하더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둘째가 저에게 자기도 자기 몫으로 나온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해서 일단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 생활비로 써야 하고 너에게 들어가는 식비며 학원비며 책값 그런 걸로 쓸 거라고. 그래서 따로 너에게 줄 건 없다고 못 박았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촌 누구는 부모님 잘 만나서 자기 몫의 재난지원금도 따로 챙겨주는데 왜 자기는 못 받냐며 투정 부리고 밥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그냥 비교하게 하지 말고 25만 원 현금으로 주라고 그러고요. 현금으로 줄 25만 원이 어디 있나요?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나온 게 아니라 카드로 쓸 수 있게 나온 거잖아요.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25만 원어치 사고 싶은 거 사게라도 해주라고. 생활비 펑크 나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철없는 소리만 하는 남편이에요. 재난지원금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 속도 모르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더 어이없었던 건 시동생네는 애초에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어쩔 수 없이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통화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재난지원금 나왔냐? 라고 했더니 아니다. 우린 대상 아니라고 했다. 라길래 우리 둘째가 너희 큰애에게 들었는데 재난지원금 25만 원 나온 거 자기 몫이라고 부모님이 준 거로 이어팟 샀다고 했다던데 라고 했더니 둘째에게는 재난지원금 나왔다고 했고 25만 원 네 몫이라고 준 건 맞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나오지도 않는 재난지원금을 나왔다고 했냐 물었더니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지 않았다 라길래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안 나오면 안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안 나온 걸 나왔다고 하고 25만 원 줄 필요 있냐 라고 했더니 괜히 애들한테 우리가 부자라는 오해하게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도 알 건 다 안다. 그거 숨긴다고 숨겨지는 거 아닌데 괜히 큰애한테 25만 원 준 것 때문에 우리만 난처해졌다. 처음부터 안 받았다고 하고 안 줬으면 됐을 것을 왜 쓸데없는 일을 해서 우리만 힘들게 하냐 라고 했더니 무엇이 어떻게 난처한지 모르겠다 라길래 동선애가 큰애한테 재난지원금 애 몫이라고 25만 원 준 것 때문에 우리 둘째에도 자기 몫을 달라고 난리다. 왜 사촌끼리 이런 비교를 당해야 하냐 라고 했더니 집안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정이 다름을 설명하면 되지 않냐. 이제 고2다 라길래 제가 동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동선에는 부자여서 재난지원금 애들 몫으로 줄 수 있지만 우린 가난해서 생활비로 써야 해서 못 준다는 말을 내 입으로 우리 애들한테 하란 말이냐.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글을 쓰면서도 너무 동서가 사이코패스 같고 치가 떨리게 싫어요. 동서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닐 테니 동서와 서방님의 저 말도 안 되는 재난지원금을 애들 몫이라고 준 돈 때문에 괜히 비교당한 우리 애만 불쌍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재난지원금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안 받은 게 뭐 엄청난 부자라고 그걸 숨기겠다고 애한테 받았다고 거짓말치고
그걸 현금으로 애한테 줘서 우리 애만 상처받게 된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동선애가 너무 싫고 언젠가 한 번은 동선애가 가난이 뭔지 알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추가. 댓글에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써요.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애들 몫으로 재난지원금 주신 분 계신가요? 현금 25만 원으로요? 아니면 현금 25만 원이 아니더라도 25만 원은 네 몫으로 나온 거니까 네가 사고 싶은 거 사줄게 하신 분 정말 계신가 궁금하네요. 동선애가 정말 재난지원금이 나왔고 그걸로 애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줬으면 저도 그랬구나. 그럼 나도 애들이 하고 싶은 거 좀 하게 해줄까.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동선에는 소득이 높아서 말 그대로 부자여서 재난지원금이 안 나왔는데도 나왔다고 애들한테 거짓말하고 나오지도 않은 재난지원금을 자기 돈으로 25만 원을 준 거죠. 할 필요도 없는 행동을 해서 결국 상처받은 건 우리 애 아닌가요? 여러분들 같으면 상대방이 할 필요도 없는 행동을 일부러 해서 우리 애가 상처받았으면 화가 안 나겠나요? 그리고 댓글 다신 분들은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주작이라느니 정신병이라느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대로 벌 받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